시리아 내 영사관 폭격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한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보복성 공격에 나설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고하는 한편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 서부 지역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가 개막했습니다. 일요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첫 주 행사에는 르세라핌과 에이티즈 등 유명 K-팝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80대 한인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지나던 경찰이 사건을 목격하면서 용의자는 곧바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직접 입장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교체 같은 인적 쇄신과 함께 민심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조직 개편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공중보건과 예술,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린의 더 인터뷰에서는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홀리미체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를 만났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주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이브닝 뉴스 시작합니다. 시리아 내 영사관 폭격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한 이란이 곧 이스라엘을 향해 보복성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게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한편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임박한 걸로 알려진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을 막기 위해 미국이 전방위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이스라엘의 방어를 돕기 위해 추가 자산을 전개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내 미국인들에겐 주의 촉구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의 보복이 임박한 걸로 보고 있다며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I want to get a secure information, but my expectation sooner than later. What is your message to Iran in this moment? Don't. 백악관은 미국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답변 대신 철통 같은 이스라엘 방위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미 중부군 사령관과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אנחנו בשיתופי פעולה הדוקים עם שכנות ועם ידידות על מנת למנוע פגיעה בישראל. 외교적 노력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유럽은 물론 이란과 가까운 중동 국가와 중국을 통해 이란을 말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일 시리아 내 영사관 폭격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한 이란은 보복 수위와 방식을 고민 중입니다. 체면을 살리는 선에서 그칠 거란 전망과 함께 중거리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직접 타격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소통 창구인 오만을 통해 통제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관여하지 말 것을 미국에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보복 위협 속에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와 금값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다음 달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인터넷 사용료가 급증합니다. 연방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연방의회가 지난 2021년 통과시킨 1조 달러 규모의 인터넷 연결 할인 프로그램은
현재 기금 고갈로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회는 프로그램 연장을 위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는 5월부터 단계적으로 지원 혜택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6월에는 아예 지원이 끊길 전망입니다. 네, 미 서부 지역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일요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첫 주 행사에는 르세라핌과 에이티즈 등 유명 K-팝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하는데요. 이미 전 세계에서 모여든 팬들로 현장에는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에이티즈와 르세라핌, 그리고 더 로즈와 DJ 패기구까지 올해 코첼라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K-팝 아티스트들입니다. 미 서부 지역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의 첫 주말이 오늘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LE SSERAFIM, Tyler the Creator, Deftones. ISONOC on Saturday. I'm excited, and LE SSERAFIM, which is a K-pop group, on Saturday night. 콘서트 첫날인 오늘 밤에는 DJ 패기구와 에이티즈가 연이어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내일은 르세라핌, 일요일에는 더 로즈가 수많은 관객 앞에서 화려한 무대를 꾸미게 됩니다. 코첼라 공연장 주변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팬들로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I just got a lot more friends coming this time. We got like 18 cars, so it's going to be a blast when we are all hanging out at the campsite.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 주말에 걸쳐 펼쳐지는 코첼라 공연은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재밌는 기사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자튀김, 프렌치 프라이가 가장 맛있는 곳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맥도날드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카지노 리뷰스가 미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무려 43%가 맥도날드 프렌치 프라이를 꼽았습니다. 그 뒤로는 칙필레가 10%로 2위에 올랐고 파이브가이즈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사에서는 프렌치 프라이의 중요한 요소도 물었는데 응답자의 3분의 2가 맛이 핵심이라고 답했습니다. 적당히 알맞은 짠맛이 나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바삭한 식감이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네, 캘리포니아주 실업수당, 앞으로는 한국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EDD는 한국어 등 3개의 언어의 온라인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와 타갈로그어, 아르메니아어 등이 추가되면서 EDD가 제공하는 언어는 총 8개로 늘었습니다. EDD는 실업수당 청구 절차에 도움이 필요한 한인 고객을 위해 한국어 전용 라인도 개설했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마이 EDD 페이지를 통해 지급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80대 한인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침 현장을 지나던 올림픽 경찰서장이 사건을 목격하면서 용의자는 곧바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하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 윌셔와 버몬트 길이 만나는 교차로입니다. 지난 수요일 오전 10시 반쯤 이곳에서 80대 한인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길을 걷던 한인 여성의 뒤에서 용의자가 주먹으로 머리를 내려친 겁니다. I was stopped at the intersection on Wilshire. I was watching the citizens. That's very crowded right there at that corner. As you know, our victim was walking towards the crosswalk, and the suspect just was walking behind and just punched our victim in the side of the head. For no reason I could see. 마침 사건 현장을 지나던 에론 폰세 올림픽 경찰서장이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면서 용의자는 바로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55세 흑인 여성 데니트라 심스로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상습범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스는 2개의 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모두 $5만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금됐습니다. Today, the district attorney's office filed 2 felony counts. 2 felony charges against the suspect.
our detectives will continue to work with her. And then at the station, we have our victim witness coordinator. He will definitely be coordinating with our victim to help her through this process. 머리에 부상을 입은 한인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폰세 서장은 노약자가 피해를 입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지역 순찰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네, 한국 소식입니다. 총선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다음 주에 직접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교체 같은 인적 쇄신과 함께 민심을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조직 개편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초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직접 국민에게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보여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정을 쇄신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그간 대통령의 불통이나 일방소통 문제가 지적되온 만큼 민심을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정 운영 방향도 설명할 걸로 보입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나 대국민 담화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기자회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적 쇄신도 단행할 예정인데 다음 주 초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등 참모들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인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총리 후임의 권영세, 주호영 의원 등이 비서실장의 정진석 의원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두 자리 모두의 이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인준동의를 거쳐야 하는 총리 후보자엔 야당이 반발하지 않고 소통할 만한 정무적 감각을 갖춘 통합형 인사가 배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정 쇄신을 위해 중폭 규모의 내각 교체와 함께 대통령실 조직 개편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민정수석의 부활이나 최소한 이런 기능을 수행할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지도부 공백 사태인 여권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중진 의원들이 모여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다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를 다시 새로 뽑을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김학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뒤 여당 대표와 비대위원장 3명이 조기 하차했고 구원투수로 등장한 한동훈 비대위원장마저 107일 만에 물러나면서 여당은 다시 지도부 공백 상태입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다음 주 월요일 4선 이상 당선자들과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제가 어떻게 이 당을 수습할 것인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4년 전 총선에 참패했을 때는 황교안 당대표가 사퇴한 뒤 김종인 비대위가 1년간 당을 이끌었습니다. 다시 비대위 체제로 갈지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를 뽑을지 정해야 합니다. 빠른 정상화를 위해선 조기 전당대회가 필요하다. 회초리 맞은 지 얼마 안 돼 전당대회 열어 당권 경쟁하는 모습은 안 된다는 등 당내 의견은 갈립니다.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전원 사퇴를 촉구한 안철수 의원은 최상병 특검의 찬성 입장을, 서울 도봉갑 김재섭 당선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등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총선 참패로 당내 친윤, 친한그룹 의원들의 입지가 축소될 걸로 보이는 가운데 차기 당권 주자론 5선 나경원 당선인과 윤상현 의원, 4선 안철수 의원 등 수도권에서 당선된 중진들이 거론됩니다. 낙동강벨트 수성에 성공한 경남 4선 김태호 의원이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화와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도 당연히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내 3당으로 올라선 조국혁신당과도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고 소통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식은 한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당선인들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이 일군 승리에 민생 정치로 보답하겠다며 협치 얘기를 꺼냈습니다. 민생 현장에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덜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대화와 협치, 상생이 실종된 정치로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계십니다. 영수회담 가능성을 묻는 말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인데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지요.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뒤 국정쇄신 의지를 밝힌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꼭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날선 표현으로 정권 심판을 내세웠던 선거 운동 기간과 사뭇 달라진 태도를 보인 건데 수권 정당으로 구체적 해결책 마련과 대안 제시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로 풀이됩니다. 조국혁신당과도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고 소통할 거라며 개혁 과제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단 한 석도 소홀히 하지 않을 거란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국정기조 전환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 전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21대 국회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인데 특히 최상병 특검의 경우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자동 부의된 만큼 5월 본회의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우리에게 익숙한 직책은 아닌데요. 오늘 이재린의 더 인터뷰에서는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홀리 미첼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에게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홀리 미첼 LA 카운티 이지구 슈퍼바이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Supervisor. Hello,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today. Wonderful. Thank you for sharing your time. And welcome to my office here in Koreatown. I'm glad you Yes. could come here. We're at Vermont right now. Yes. And it will be great if you can briefly introduce yourself to our audience. Again, my name is Holly Mitchell. I have the pleasure of serving on the Los Angeles County Board of Supervisors. I think the best way to introduce myself is to say that I'm a third-generation native Angelino, was born and raised in Los Angeles, to parents who really instilled in me the fact that government really should play a part in helping families thrive. And so I've run a number of nonprofit organizations, but I first ran for public office in 2010 when I went to the California State Assembly. I then served in 2014, I was elected to the California State Senate. And now since 2020, I've had the pleasure of serving in local office on the LA County Board of Supervisors. And what I bring to my work every day is an effort to do all I can to make sure that every community across LA County has all of the wonderful resources it needs so our elders like myself can grow old with dignity in our own communities and our children can thrive. That's who I am, and I'm proud to represent the people who call the 2nd Supervisorial District home. So many residents are not familiar with county services. Can you tell us what county provides to the residents? Absolutely, and you're absolutely right. Most people don't understand what county. They know the mayor, they know the governor, city council, they'll know the governor and Congress, but the county is a critical element in our governmental infrastructure. You know, LA County is comprised of 88 cities, hundreds of communities that are unincorporated that aren't a part of a city, and
we're responsible for approaching 11 million people. There are 5 of us who serve as the governing body on the overseeing the county. And the county is responsible for everything from our mental health department, our public health department, which was very important to keep us all safe during COVID, right? Our health services, if you think about a county health clinic or a public hospital, where people go if they are medically indigent, they don't have health insurance, they have to go to a county health facility. And even fun things like the Hollywood Bowl and Disney Concert Hall or the Natural History Museum, those are all county facilities. So from our health to arts and culture, to really important services like our Department of Aging and Disability, and even departments that help families when they need it the most, be it, CalFresh or CalWork. So our public social services departments and our Medi-Cal department, those are all functions that the county provides the residents of LA County. So can business owners can actually call your office or visit your office? Absolutely. We invite them to come visit, talk to my staff, because we want to connect them to the county services. We have 5, and we're sitting in one of them, what I call community offices across my district. Here in Koreatown, I have one in Lenox, an unincorporated community in LA. We have one in the Marina, in Carson, and Exposition Park. And the point of the community offices is so residents and small businesses have immediate access to my team so we can help connect you to county services that may benefit you. Very important. People should enjoy more, right? Yes, Benefit more. Yes. So you introduced yourself at the beginning, but what motivated you to enter the public services? I understood at a really very young age that government was an important tool to help people, particularly people who felt unseen and unheard, communities of color, my immigrant brothers and sisters. And so I understood that government really had a role to play to improve lives. And my vision of government was really, I think, informed by my parents who met as social workers working for LA County in the mid-50s. And I think just growing up, I saw through their example, I think sometimes people view government as a barrier. Or if government is involved in your life, that's a bad thing. And I just have always seen it very differently. I was elected to the state legislature. I served in both the Assembly and the Senate for 10 years. And coming through COVID, I realized that government was a lifeline for so many people. A perfect example, people were trying to get their unemployment benefits. And when I discovered that the unemployment department of the state only provided information and translation in the 2 languages, English and Spanish. And I thought, that's ridiculous. And so I pushed and pushed to make sure that all of the languages that are dominant languages in LA County were provided. That unemployment insurance was a lifeline to so many people who were forced out of work during COVID. And so that's an example for me of how government has to step up in a time of crisis when people need government the most. And that I, as an agent of government, as an elected official, have to make sure that government services are culturally relevant, linguistically relevant to every resident across LA County. So that's, in my mind, government is a tool to help people succeed. So before we go to the last question, very last questions, is there any Korean word you can say? Oh, not off. Can I teach you I one? know. You can teach me one. Yeah? Yes. 감사합니다 means thank you. 감사합니다. Oh, wow. You already knew it, don't you? You're like native. I told you I had the privilege of traveling to South Korea when I was in the state legislature with then Speaker John Perez,
the publisher of the Korean Times, and other Korean business leaders. We had an amazing experience. This would have been in 2016. 2016? Yes, yes. Wow. I did. Did you enjoy? It was wonderful. That's where I experienced my first 4D movie theater, which was amazing. So yeah, I picked up a little language, certainly expanded my Korean food love, exactly. So yes. Perfect. So with the word 감사합니다, maybe you can give us a last message to our Korean American viewers and end with 감사합니다. That'll be perfect. 감사합니다. And I know the heart. Oh, you know I know that. I know how to do that. Oh, yes. okay, you can end like that maybe. That'll be perfect. Okay, beautiful. So it's a pleasure to represent Koreatown, and I want to know that all my Korean constituents that I'm working very hard on your behalf with love.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홀리 미첼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민주당이 압승한 이번 총선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고 꼽히는 사람들도 많이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체제에 힘이 더 실리게 된 셈인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정반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비례 포함 175석을 차지한 민주당. 초선 의원 73명 중 상당수가 친명계로 분류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양부남 전 고검장을 비롯해 박균택, 김기표, 이건태, 김동아 등 대장동 변호사로 불린 5명이 모두 당선됐습니다. 정진욱, 김문수, 김현정 특보 등 이 대표를 가까이에서 보좌한 이들도 원내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조계원, 윤종군 전 경기도수석, 모경종 청년비서관 등은 경기도 라인으로 분류됩니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도 김우영, 부승찬, 최현일 등 당선인을 대거 배출했습니다. 주류였던 친문 86세대를 밀어내고 명실상부한 이재명 체제를 완성한 겁니다. 지금 해답은 이재명 대표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든 단결하고 똘똘 뭉쳐서 국민의 명령을 지금 수행할 단계다. 과거 주류였던 친문 86개 그룹 중에 고민정, 윤건영, 박수현, 전재수, 정태호 의원 정도가 생환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변방 사또란 표현으로 자신의 입지를 표현한 이 대표는 총선 압승을 이끌고 원희룡 전 장관과 대결에서도 이기며 대권 주자로서의 지위도 확고히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계파 정치의 프레임으로 볼 것이 아니라며 총선 민심에 드러난 당원과 국민의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전통적인 눈으로 볼 때는 계파적 시각에서 뭐 어떤 계파가 더 많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큰 흐름과 선택이 작동되었다. 이 대표 측은 지금은 당권이나 대권을 논할 때가 아니라며 당장의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4번의 도전 끝에 국회의원이 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현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미진했다며 특검에 맡기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지역구 화성 동탄 당선 인사 도중 SBS 취재진을 만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유권자들의 선택에 감사하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선명한 비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대령의 공소 취소를 주장했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선 포괄적 특검을 내세우는 범야권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한해 특검 도입을 찬성했습니다. 또 양평고속도로 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국정조사가 어떻게든 관철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요. 도이치모터스는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것이 옳다 보고요. 그 외에 디올백 이런 거는 저는 사실 그건 뭐 영상까지 찍혔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판단이 끝났을 거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추천한 이 대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선에서 경쟁했던 두 메이저 후보가 권력을 분담한다는 의미예요. 두 후보 간에 그런 협치를 할 수 있는 모습 보여준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의 사람들이 관심 가질 게 그럼 이제 야당하고도 협치할 수 있겠구나. 조국 혁신당 대표는 당선인들과 서울 국립현충원에 참배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시차를 두고 방문하면서 두 대표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 대표는 방명록에 사직생의 각오로 정치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오는 15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당선자 워크숍을 열어 당 지도체제 구성 방식과 원내 전략을 논의합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면담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할 계획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네, 총선이 끝난 뒤 의료계가 정부에 대한 목소리를 다시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았다며 전공의에 대한 고발과 행정처분 모두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공의, 교수, 의대생까지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지만 내부 분열로 의사협회 비대위만 나선 브리핑.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비대위는 의대 증원 정책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증원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전공의 고발과 행정처분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료 파국의 시계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면택 의협회장 당선인도 갈등을 겪고 있는 김태구 비대위원장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정지를 기각한 판사를 향해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판사가 정치 판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게 공정과 정의에 합당한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내부 갈등에 대한 시선을 분산하고 정부를 향한 공세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탈 전공의 1,325명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다음 주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고발에 참여한 한 전공의는 의정대화 시작을 위해선 박 차관의 경질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예정한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복지부 회의로 축소하고 회의 후 브리핑도 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인선 문제나 정책 방향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턴 중대본 회의를 열고 브리핑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텍사스주 농장발 조류 독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뉴욕시에서도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AI 관련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오는 17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는 앤디스의 앤디 손 대표가 강연자로 나서 올해 SNS 트렌드와 AI 활용 콘텐츠 제작, AI 플랫폼 등 도구의 차이와 특성, 웹사이트 제작 시 고려해야 할 법적 부분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매년 5월 첫 번째 목요일 미국 전역에서 열리는 국가 기도의 날을 맞아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제73회 국가 기도의 날 행사가 개최됩니다. 저녁 7시에 열리는 올해 기도의 주제는 말씀을 받들어 올려 세상을 밝히소서로 각각의 기도 제목에 따라 20명의 강사들이 기도를 인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셸 박스틸 45지구 가주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이
무료 사관학교 입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5월 9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는 육사와 해사, 공사, 해양 및 해안 경비대 사관학교 관계자가 참석해 각 학교를 소개하고 지원 절차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텍사스주 농장발 조류 독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뉴욕시에도 독감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뉴욕시에서 조류 독감 감염 위험이 커졌다며 거위와 닭, 새, 오리 등 조류의 배설물이나 사체에 접촉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표 가격이 오는 7월 다시 인상될 예정입니다. 연방우정국은 현재 68센트인 포에버 우표 가격을 73센트로 올리기 위한 인상안을 당국에 제출했으며 승인을 받는다면 오는 7월부터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 주간베스트입니다. 유럽 최대 활화산인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에트나 화산에서 신기한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또 관광객들이 들썩들썩할 듯 싶네요. 대체 저게 뭘까요?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의 분화구에서 도넛을 닮은 듯한 희한한 모양의 연기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 연기는 화산 정상에 새로운 분화구가 생긴 뒤 현지 시간 지난 3일부터 목격됐는데요. 화산 소용돌이 골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 빠르게 뿜어져 나오는 화산가스가 규칙적으로 분화구를 통과하면서 생겨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트나 화산에서 마지막으로 연기가 나온 건 지난해 12월로 좀처럼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하네요. 봄 하면 역시 벚꽃놀이죠. 아직 꽃구경을 못해서 아쉬운 분들, 이런 건 어떨까요? 꽃잎이 아름답게 휘날리는 모습을 눈에 담느라 분주한 사람들. 영국 런던에서 열린 디지털 벚꽃 전시회 현장입니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제처럼 거대하고 생생한 벚나무가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몽환적인 분위기에 사방 가득 번지는 연분홍빛 화산 색감이 음악과 어우러지면서 한층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거대한 규모의 내부 공간, 외부의 소음이 차단된 환경으로 관람객이 작품에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는데요. 이런 디지털 벚꽃놀이라면 진짜 벚꽃놀이처럼 잦은 비와 꽃샘 추위 탓에 개화를 걱정할 필요도 없겠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걸까요? 황당한 이유로 큰 봉변을 당할 뻔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인도 카르나타카주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한 여성이 소를 끌고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소가 오토바이를 덮칩니다. 충격으로 오토바이에서 떨어진 운전자, 달리던 트럭 밑으로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다행히 트럭이 재빨리 정지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극적으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멀쩡히 길 가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만약 트럭 바퀴와 충돌하거나 깔렸다면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 뻔했는데 이만한 것도 하늘이 도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심하면 역시 풍선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가봤더니 동심 파괴 현장이네요. 싸움이 한창입니다. 지난 6일 중국 랴오닝성의 한 놀이공원에서 풍선을 팔던 노점 상인들끼리 구역을 두고 맞붙은 건데요. 내 자리다 네 자리다 옥신각신 하더니 급기야 펑! 시뻘건 불꽃까지 보고맙니다. 한 상인이 상대방 풍선 다발에 라이터를 갖다 댄 건데요. 값싼 수소기체로 안을 채운 풍선이었기에 풍선은 마치 폭탄처럼 터져버렸고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당국은 사고 관련자들을 데려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하이파이브를 해달라고 손바닥을 쭉 펴기라도 한 것 같죠? 영국 런던 자연사박물관이 주도하는 해저 탐사팀이 태평양 클라리온 클리퍼톤 해역에서 독특한 생김새의 해저 생물을 포착해 화제입니다. 바다돼지의 한 종류로 알려진 분홍 암페리아 해삼인데요. 심해에서 사는 무척추 동물 중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격 탐사 차량으로 5,000m 심해에서 포착했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이 해역에 약 6,000종에서 8,000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많은 수가 과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네, 남가주 지역 이번 주말 내내 비가 올 예정입니다. 기온차가 큰 요즘입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